이 정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예? 뭐,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런 반민족적이고 망국적인 협정 당장 철회하십시오. 단적으로 말씀드리죠. 제발 국가, 국민, 민족을 위해서 제발 그만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명운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했었죠. 일본의 방위청장 극우 정치가인 이나다 도모미라는 방위청장이 그 공공연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뭐 공개적으로 일본서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정치적 노림수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진행된 걸 모르고 뭐 정치적 노림수로 그냥 한 방에 이 발언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로 돼버려가지고 아주 저 머리가 돌아버리겠으면 저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저가 이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고 저가 국민이 저기 자료 제출하고 근데 자료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입증 초안이라도 갖다 달라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했더니 고작 답변은 뭐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 한 걸 기초로 토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그 이명박 정부와 밀실에서 일본 정부가 하려고 하던 거 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이게 본래 시작은 북핵 문제 때문에 했죠. 그렇죠? 네, 제가 북핵 문제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북핵 문제 때문이죠. 그럼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 협정 맺으면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만 하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핵과 미사일 위협 이런 부분이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전혀 없어요, 그게. 제가 이게 제2조 군사 비밀 정보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아시겠어요? 모든 정보 이렇게 포괄적으로 군사 비밀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 예를 들까요? 그러면 일본이 모든 국가 안위 이상 필요한 정보면 독도에 가서 마음대로 그 시설에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공항, 항만 이런 데 가서 마음대로 국가 안위에 관계된다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이 말이죠. 권한 있는 당국이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해놓고서 군사 비밀 정보 추구하는 모든 기관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국가와의 군사 비밀 정보는 국방부로 제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모든 정보, 이건 뭐 우리 같으면 국정원, 뭐 항만, 항공, 경찰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도 아니고요. 다음에 저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일본의 당사자, 한국의 당사자가 현장에 가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정보기관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서 국가안위에 관계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대한민국 일본 스파이 양성소입니까? 예?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문장 하나하나 정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굴욕적이라고 하면 쌍무적이라고 얘기하겠죠. 대칭성이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하고는 쌍무적이 아닙니다. 북핵 문제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정보 노출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이제 구체적인 답변은 아무래도 이제 국방부에서 뭐 유권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로는 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 주는 쪽에서 그 결정을 해야지만 이게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다는 자, 것이고. 유영환님,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잘 안 읽어보신 것 같아. 이거 잘 읽어보세요. 좀 며칠째 숙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거기가 승인사항도 아닙니다. 요구하면 우린 무조건 와서 정보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거 어차피 외교부 장관이 사인을 해야죠. 그거는 지금 저희 외교부가 주도한 그런 그건 아니지만은.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사인을 해야죠. 그건 이제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주무부서가 이제 경부 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정할 겁니다. 유장관님, 역사의 죄인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인 되지 마세요. 예? 자, 강연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줄지 말지는 판단을 하고 주게 될 경우에 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그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이 점을 이제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요거 1912년에 한국과 일본 간에 맺었던 이 초안입니다. 숙독해 주세요. 예? 숙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외원이가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답변하기 좀 시간만 끌거든요. 여러 차례 한 번만 읽지 마세요. 두세 번 면밀 봐주세요. 예, 이상. 나중에 또 시작하죠. 예,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님, 네네. 그동안 미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눈이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럴 때 장관께서 힐러리 캠프 참모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캠프 참모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막상 트럼프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예측이 좀 빗나갔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고 또 거기에 따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서 각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 수립에 좀 고심을 하고 있고 부심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한국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방위부의 증액 부담을 반드시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미 FTA는 미국 일자를 가져가고 미국의 무역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전시 작전권도 한국으로 하여금 해소를 시키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하나는 진정성 있는 언급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한 것 좋다. 대화를 못할 리가 없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선거에 있어서 주장한 것을 놓고 보면 이 전부가 다 실행이 되리라고는 다소 우리의 희망 섞인 측면에서 볼 때 전부가 다 실행되리라고는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트럼프가 주장했던 내용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미국 정책으로 확정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예측을 좀 묻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모두 발언에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한 얘기들이 물론 이제 그 후보의 그 생각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정책은 이제 이 해당되는 강요, 담당하는 강요들이 이제 인선이 되게 되면 정부 내에서 이제 일련의 그 이제 그 정책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벌써 이제 뭐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조정한다는 그런 보도도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핵무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NIT에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여쭤보는 것은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그 구체적인 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저쪽에서 인선 동향을 좀 보면서 하되 다만 저희로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 정부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겁니다. 또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가능성이 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또 가능성이 더 적거나 사실은 또 실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FTA 개정 문제,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된 직접 대화, 이게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는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동의를 합니까? 아니면 반대를 합니까? 네,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양국 그 이제 트럼프 당선자와 대통령과의 이제 그 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핵 정책 또 북한 정책에 대한 그 입장 관련해서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지금 통화시 했던 그 얘기들의 그 기저에 보게 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의 얘기 들어보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보수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미국 직접 대화가 미국 정책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은 반대를 하느냐 동의를 하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동안의 한미 간의 협의 과정 보시게 되면요. 어떤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희랑 정말 긴밀하게 조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현재로서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그 과정에서 아니 저희랑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미국 온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선자로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트럼프가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그 입장을 번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달 동안 아니,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입장을 번복할 것이다? 아니 그런 측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잠깐만요. 만일에 트럼프가 미국과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정책으로 만일에 채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채용을 한다면 우리 입장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 못하는 그런 외교부 입장이라 한다면 트럼프 상대로 어떻게 우리 한국 입장을 설명을 할 것이며 한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미리 통보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모두 발언에서 보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그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와의 통화 과정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 문제를 이제 강조해서 얘기한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9월과 10월에 미국 갔을 때 트럼프 측 그 인사들하고도 지금 보고 드렸던 인사들하고도 깊이 있게 얘기를 했고 또 서울에 왔던 인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희의 입장이 많이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이제 주미대사관을 포함해서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희 제가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장관님 답변을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그 가정을 하에 말씀하시는데 저희 정책을 저희가 가정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정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된 날 9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돼가지고 참석했죠? 네. 대통령이 주재하셨습니까? 저희 국가안보실장이 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주재 안 하셨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다양한 회의를 일주일에도 어떨 때는 한두 번씩 하고 그러는데, 상황이 우선 이제 내각에서 먼저
검토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데 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합니까? 클러리가 당선됐더라면 소집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트럼프의 당선에 예측을 하지는 못했고 정부가 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황급히 지금 안보회를 소집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어설프게나마 즉흥적이나마 지금 대책을 수립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네. 왜 또 지금 한미 FTA와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역과 관련된 그런 대책에는 네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에이펙에 참석을 대통령이 안 하신다고 보도 나온 걸 봤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못 하는 겁니까? 특별히 안 하는 겁니까?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NSC에서 이제 트럼프 문제를 화급히 그 선거 후에 우리 논의했다는 거는 이제 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제 이런 트럼프 당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 동안에 트럼프가 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저희 외교부가 중심에서 보고를 했고 또 NSC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당일날 소집된 그런 그 NSC 회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지 화급히 저희가 그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이제 9월 초에 9월 9일 날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 후에 저희 정부에서 보기에 이제 앞으로 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된 안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질 것으로 이제 특히 대통령께서 이제 판단하시고 이미 이제 그 9월 달에 못 가겠다는 말씀을 이제 주최 측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예. 뭐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런 반민족적이고 망국적인 협정 당장 철회하십시오. 단적으로 말씀드리죠. 제발 국가, 국민, 민족을 위해서 제발 그만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명운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했었죠. 일본의 방위청장 극우 정치가인 이나다 도모미라는 방위청 한일에 들을까요? 그러면 일본이 모든 국가 안위 이상 필요한 정보는 독도에 가서 마음대로 그 시설에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공항, 항만 이런 데 가서 마음대로 국가 안위에 관계된다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에 말이죠. 고난 있는 당국이란 방위 관련 정부의 보호를 책임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해놓고서 군사 비밀 정보 추구하는 모든 기관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공공연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뭐 공개적으로 일본서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정치적 노림수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진행된 이걸 모르가 뭐 정치적 노림수로 그냥 한 방이 이 발언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로 돼버려가지고 아주 저 머리가 돌아버리겠으면 저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저가 이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고 저가 국민이 저기 자료 제출하려고 했는데 자료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협정이 이제 그 북핵과 미사일 위협 이런 부분이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전혀 없어요, 그게. 제가 이게 제2조 군사 비밀 정보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아시겠어요? 모든
정보 이렇게 포괄적으로 군사 비밀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한이라도 갖다 달라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했더니 고작 답변은 뭐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 한 걸 기초로 토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그 이명박 정부와 밀실에서 일본 정부가 하려고 하던 것 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이게 본래 시작은 북핵 문제 때문에 했죠. 그렇죠? 네, 제가 북핵 문제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북핵 문제 때문이죠. 그럼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 협정 맺으면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만 하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아무래도